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안 계신 과정에서 한전 공과대학 설립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 한전 사장이신 조한익 증인과 또 인사처장인가요? 두 분에 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한전 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법상으로선 설립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한전 사장이 정관하고 법 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한익 그 증인 한전 사장님의 답변에 따르면은 3월 달에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추진 협약식인가요? 거기서 지사님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만났을 때 후보자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우선 이게 한전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공과대학 설립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이걸 거꾸로 우리 지사님이신 후보자께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이 됐다면은 설립을 좀 이렇게 조속히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재생 에너지인가요? 여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맞이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새장을 열기 위해서 공과대학 설립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한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 과정 중에 제기되는 게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이제 다른 대학의 수급 문제, 그것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특히 한전에서 설립한 대학원 대학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이 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그와 같은 걱정은 안 드시나요? 예,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신문을 옆방에서 뵈니까 언제 그 논의가 있었냐, 제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올해 대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작년 11월 그때부터 광주 전남이 대선 공약으로 각 당에 건의할 내용을 추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데 광주와 전남이 일찍부터 합의를 했습니다. 포항공대의 모델도 있고 해서 그것이 먼저 배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워낙 처음부터 높아 있었죠. 워낙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광주 전남의 공통 대선 공약 그 요구사항에 그게 들어갔고, 이제 각 당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한전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 광주 전남 공약으로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쭈어본 적이 있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대학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아니요, 대학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 그 어느 쪽이 뭐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 후보자님, 지금 이제 그 포항공대 또 대전인가요? 카이스트 이런 대학은 좀 그래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명문 연구기관이랄까 대학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그 다른 분야에서 이 전남 지역에 이제 설립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밸리에. 그러면 네. 이제 이 한전공대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시려 만약에. 네, 한다면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공약이지만 지역 인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 과정
에서도 이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출자금이랄까요? 한 5천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전은 그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게 그 포항공대나 이런 거 설립 과정을 벤치마킹 한 건가요? 한전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포항공대 같은 좋은 대학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미르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뇌물죄로 처벌받고 있는데, 그 기업이 결국 출연한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 게 지금 불법이다 이래갖고 지금 기소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한전에서 이제 5천억을 투자해서 뭐 출연이든 하여튼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비는 없을까요, 앞으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법적인 미비라든가 또는 논쟁거리. 우선 당장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하고 차이점이랄까, 지금 미르재단의 문제점이랄까, 그러면은 그걸 아시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시비거리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 전남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전체에게 수원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 또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걱정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 또 요건 잠깐만 제가 좀 막간을 이용해서 후보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앞에서 그 낙태 문제를 다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인데, 낙태 반대 그 단체의 무슨 행사에 가서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렇게 태어난 인구보다 그렇게 낙태 과정으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이 사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절벽을 아주 위기를 느낄 정도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성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낙태 반대랄까 금지 부분 이런 거는 꼭 어쩔 수 없이 이제 낙태할 경우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고 그냥 그렇게 불법적으로 되는 그와 같은 거는 좀 근절하는데 총리가 되시면 좀 앞장서셔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 현행법 체계가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저도 이렇게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감성이 좀 낙태 같은 그런 좀 잔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인데, 또 법률적으로 보면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 또 강간 같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은 역시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 기묘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쌀값 목표 가격을 물가 연동제로 바꾸었다. 그러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쌀 목표 가격 제도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뜻인가요?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목표 가격을 베이스로 물가 연동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고. 지금 그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지불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5년마다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데 쌀의 소비는 줄어들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 쌀값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재정 부담도 커질 거고, 과연 그런 농정이 옳은 농정이냐, 바람직하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이제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나 질서에 따라서 그 조치가 검토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제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강정마을에서 그 일단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사법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34억 4,8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사실상 이중처벌이죠. 그래서 그 국가가 국민을 이중처벌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민주정부라면 국민을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자, 정책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꽤 있고 요즘은 좀 잠복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제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예민한 법입니다만은 7조입니까? 찬양 고무죄에 네, 대해서는 7조죠. 다수 국민의 의견이 그건 이제 과도한 금지가 아닌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대입니다. 전술핵도 배치를 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못 갖게 됩니다. 남북 총리회담 문제가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남북 총리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여건이 성숙된다면야 총리회담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총리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의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이죠.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2007년 11월에 한덕수 총리께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그 서울에 와서 남북 총리회담을 했죠. 그때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그 북한 총리를 영접을 한 그런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강하구와 임진강하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합의하고 조사단까지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이제 중지가 됐죠.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좀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겁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의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남북 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 또는 또 남북 대화를 하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딱이 미리 전제 조건인 것처럼 정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동결, 군사 대발의 중지, 그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 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일 중에 먼저 구상을 하는 게 개성공단의 즉각 재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을 즉각 개재하는 건 남북의 당국 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질 않죠. 유엔에서 제재를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의해 놓은 상태죠. 그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가정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임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을 그동안 이제 달러 현금으로 줬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 조건을 빨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쌀로 주자, 현물로 주자. 그럼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비전문가 민간에서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이라면 북한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식량이니까요. 네. 실은 올해 대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작년 11월 그때부터 광주 전남이 대선 공약으로 각 당에 건의할 내용을 추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데 광주와 전남이 일찍부터 합의를 했습니다. 포항공대의 모델도 있고 해서 그것이 먼저 배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워낙 처음부터 높아 있었죠. 워낙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광주 전남의 공통 대선 공약 그 요구사항에 그게 들어갔고 이제 각 당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한전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 광주 전남 공약으로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안 계신 과정에서 한전 공과대학 설립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 한전 사장이신 조한익 증인과 또 인사처장인가요? 두 분에 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한전 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법상으로선 설립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한전 사장이 정관하고 법 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한익 그 새장을 열기 위해서 공과대학 설립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한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 과정 중에 제기되는 게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이제 다른 대학의 수급 문제, 그것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특히 한전에서 설립한 대학원 대학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이 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그와 같은 걱정은 안 드시나요? 예,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신문을 옆방에서 뵈니까 언제 그 논의가 있었냐, 제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대학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아니요, 대학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 그 어느 쪽이 뭐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 후보자님 지금 이제 그 포항공대 또 대전인가요? 카이스트 이런 대학은 좀 그래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명문 연구기관이랄까 대학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그 다른 분야에서 이 전남 지역에 이제 설립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밸리에 그러면 네. 이제 이 한전공대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실래 만약에 네, 한다면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공약이지만 지역 인재만의 증인 한전 사장님의 답변에 따르면은 3월 달에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추진 협약식인가요? 거기서 지사님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만났을 때 후보자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우선 이게 한전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공과대학 설립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이걸 거꾸로 우리 지사님이신 후보자께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이 됐다면은 설립을 좀 이렇게 조속히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재생 에너지인가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맞이해서 그와 같은 부분